오더라는 속성은 우리가 플렉스박스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동일한 개념입니다.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템의 박스가 1, 2, 3, 4, 5, 6 이라는 흐름으로 배치 이동이 될 때 오더 2 값을 설정하게 되면 기본 값으로 모든 아이템은 오더가 0이죠. 음수 값을 사용하게 되면 맨 앞으로 오게 되겠지만 0보다 큰 값을 사용하게 되면 위치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의로 순서로 바꿔주고자 할 때 그때 오더 속성을 사용할 수 있겠죠. 기술 표준 문서에 보게 되면 Reordered Grid Item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드 아이템들에 대한 순서를 재배치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오더라는 속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변경해도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접근성을 항상 고려해서 순서 배치를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3번 아이템을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아이템 요소의 기본 값은 오더 0입니다. 이 오더 0의 순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이템 1을 오더 5의 위치를 줬을 때 아이템 1의 위치 값은 맨 마지막으로 이동이 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 오더 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같이 오더를 설정하게 되면 1번 위치는 5번째로 이동이 됐고요. 2번 위치는 3번째 위치로 이동이 됐고 3번 위치는 6번으로 4번 위치는 1번으로 5번 위치는 4번으로 마지막으로 6번 위치는 2번으로 위치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아이템의 순서를 변경하자 할 때 오더라는 속성 값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임의로 배치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템 박스를 이동하는 걸로 그리드에 대해서 기본 공부를 마쳤으니까 실제 웹사이트에 사용하는 기분으로 기본 레이아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컨텐트 1, 2, 3, 사이드바, 부터 이와 같은 순서대로 마크업이 되어 있어요. 메인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컨텐트 1, 2, 3으로 배치가 된 것이고 사이드바, 부터를 하단에 배치한 것이겠죠? 자, 먼저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 컨테이너 요소가 있죠? 컨테이너 요소에 그리드 속성을 주겠습니다. 그리드라고 줄게요. 그럼 이제 그리드 박스가 되겠죠? 그리드에 갭을 주기 위해서 맞은 바텀은 1램을 없애도록 하고요. 그리드 갭을 1램 설정하였습니다. 라인 사이의 간격이 1램이 형성되겠죠? 이어서 3열의 그리드와 4행의 격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템플레이트라는 속경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앞에는 로우가 나오게 되겠고 뒤에는 컬럼스가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에 설정하겠습니다. 로우 설정의 경우는 4개를 만들 거예요. repeat 함수를 사용해서 4, 10램이라고 사용하게 되면 총 4개의 행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컬럼의 경우는 repeat 함수를 사용해서 다음같이 1fr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이는 것처럼 헤더, 컨텐트 1, 컨텐트 2, 컨텐트 3, 사이드바 부터가 3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행으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파이어폭스에서 보게 되면 더 극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4행, 3열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중 첫 번째의 경우만 14램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리핏 값을 2로 변경을 해서 앞에는 140픽셀, 나머지는 자동으로 분할하는 형태로 리핏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민맥스 코드를 사용한다면 민맥스 14램 오토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템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설정이 됐습니다. 암시적으로 오토 로우스 값을 min, max, 10램 오토 설정을 하겠습니다. 컬럼스 설정해 주겠습니다. 컬럼스의 경우도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 이상 1fr이라고 기본 설정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드 갭, 템플레이트를 통한 로우, 컬럼스에 대한 부분 설정을 마쳤고요. 그리드 오토 로우스, 오토 컬럼스를 사용해서 추가되는 것들에 대한 높이 또는 너비 설정을 마쳤습니다. 이제 헤더 영역을 설정해야겠죠. 그리드 에어리아라는 속경을 사용해 볼게요. 로우 스타트, 헤더는 1, 컬럼의 경우도 1, 행의 끝도 1이고요. 컬럼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을 주게 되면은 1, 1, 1,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헤더는 상단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사이드바 위치를 바꿔볼 건데요. 사이드바의 위치를 로우 2에서 시작해서 로우 4까지 하도록 하고요. 컬럼의 경우는 1에서 2까지를 사용하는 형태로 사이드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우의 시작이 2고요. 컬럼의 시작도 2죠.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4가 되겠고요. 컬럼의 경우는 1에서 1, 다음같이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이드바의 위치가 컬럼 1에서 1까지고요. 로우의 경우는 2부터 4까지가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연상해 주시고요.
이어서 컨텐트 1, 2는 그대로 두고요. 컨텐트 3의 위치를 푸터가 있는 부분까지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3번에서 시작해서 4번까지의 로우를 가지고요. 2번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의 컬럼 4를 가지면 됩니다. 그럼 컨텐트 3번에 와서 그리드 에어리어를 사용해가지고 로우의 경우는 3번에서 시작하게 되겠죠? 컬럼의 경우는 2번에서 시작하고요. 4번에서 끝나게 되고 마이너스 1까지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컨텐트 3번의 위치까지 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푸터의 경우는 그리드 에어리어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하고요. 컬럼의 경우는 1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1까지 이동시키고 마이너스 1까지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푸터는 다음과 같이 하단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컨텐트의 높이 부분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위로 올라와서 repeat 4라고 되어 있죠? repeat 2로 위에서 두 개는 100픽셀을 주도록 하고요. 아래쪽에다가 40램을 설정하고 10램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컨텐트 3의 높이 값이 40램, 400픽셀이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푸터의 경우는 10램이 됩니다. 만약 최소 높이 값을 지정하고 싶다면 minmax 함수를 사용해서 최소 40램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더 줄여본다면 30램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죠. 만약 속경을 쓰는 것이 내용을 읽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rows라는 값과 슬래시 뒤쪽에 있는 부분의 코드를 columns의 값으로 사용해 주시면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지면 아무래도 분리해서 쓰는 게 더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의 기본용을 작성할 때 그리드 아이템의 위치 설정을 그리드 에어리어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드 rows 1 그리드 컬럼 1 이하 같이 설정해주면 동일하게 나오게 되겠죠. 위와 같이 설정하지 않고 아래처럼 오히려 읽기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모두 바꿔봤는데요. 사이드바는 다음같이 4개의 값을 가지고 있던 것을 로우 2, 4로 바꿔놨고요. 컬럼 1로 바꿔놨습니다. 2번에서 시작해서 4번까지 컬럼의 경우는 1, 한 개의 칸을 사용하게 되겠죠. 컨텐트 3의 경우는 로우 3, 1번, 2번, 3번이니까 3번에서 시작하겠고요. 역시나 한 칸을 사용하게 되겠고 컬럼 2, 2번에서 시작해서 span 2, end가 2개니까 2개의 칸을 사용하게 되겠죠. 푸터의 경우는 그리드 로우 -2, 끝에서 두 번째 지점이 되겠고요. 그리드 컬럼 -1, -1 지점에서 span 3, 세 칸을 모두 이동하니까 모두 꽉 채워진 형태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경험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로우와 그리드 컬럼을 사용해가지고 레이아웃의 배치를 잡아봤는데요. 조금 많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숫자 값을 머리 연상을 해야 되니까. 크롬보다는 파이어폭스에서 숫자 값을 보면서 결과를 내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때 줄수 표시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크가 돼 있어야지 다음같이 라인 넘버가 보이게 돼요. 거기에 맞춰서 배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숫자를 머릿속에 연상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드 템플릿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설정했던 부분들을 모두 초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설정되어 있던 그리드 로우와 컬럼 설정을 모두 해제했고요. 이제 그리드 템플릿 영역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템플레이트 에어리어즈라는 속성이에요. 이 속성은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데 앞서 만들었던 레이아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4행 3열의 그리드였어요. 그래서 3열이니까 헤더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고요. 4행 3열이니까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단 부분에 헤더를 배치하고요. 푸터를 마지막에 배치하겠죠. 그리고 사이드바가 되겠습니다. 컨텐트 3가 되겠고요. 컨텐트 1,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4행 3열로 구성이 돼요. 푸터의 경우는 이 모두를 꽉 채우고요. 헤더도 모두 꽉 채웁니다. 사이드바는 이렇게 채워주고요. 컨텐트 1, 컨텐트 2, 나머지 컨텐트 3은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그려졌던 시각적인 부분을 다음같이 코드로 구성할 수 있어요. 이때 이 헤더, 사이드바, 컨텐트 1, 컨텐트 2, 컨텐트 3, 푸터는
그리드 영역을 식별하는 이름이 됩니다. 식별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식별자를 사용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드 에어리어 헤더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헤더라는 식별자로 인해서 상단 부분에 3칸을 모두 헤더가 사용하게 되고요. 사이드바에다 그리드 에어리어 사이드바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드 템플릿 영역을 다음과 같이 1행, 2행, 3행, 4행으로 만들어주고요. 열에 대한 부분을 식별자로 구분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각 영역에다가 그리드의 식별자, 에어리어 영역 식별자를 이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이름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헤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탑이라고 쓰게 되면 이 부분에 탑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탑 위치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이 식별 가능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라인 넘버 기반으로 위치를 잡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에어리어즈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드 에어리어 단수 속성을 사용하셔서 식별자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아주 손쉽고 편하게 마법같이 디자인할 수가 있게 돼요. 바꿔볼까요? 헤더 대신에 푸터를 집어넣고 푸터 대신에 헤더를 집어넣게 되면은 헤더와 푸터의 위치는 정반대가 되겠죠? 컨텐츠 3의 위치와 컨텐츠 1의 위치를 바꾸는 것도 매우 손쉬워집니다. 사이드바의 위치를 바꾼다고 할까요? 사이드바 위치를 바꾸는 것도 텍스트 몇 개만 옮겨주게 되면 아주 손쉽게 바뀌게 되고요. 열 폭에 대한 제어도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1fr 다음과 같이 바꿔주게 되면은 사이드바는 10램을 사용하게 되겠고 나머지 2개의 컨텐트 3.2는 repeat 값에 1fr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형태로 코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fr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값을 바꿔주는 것은 그리드인 부모 요소에서 맘대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죠. 놀랍지 않습니까? 레이아웃이 매우 손쉽게 만들어지는 결과를 보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엣지만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의 기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CSS의 레이아웃 기술이 발전돼감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